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올해 또 교육청 영어. 자, 지문 한번 보십니다. 1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깔끔하지 않나요? 깔끔하게. 1번부터 쭉 이어서 딱딱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그죠? 선생님 얼굴 같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자, 근데 항상 문제를 볼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어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적인 부분만 확인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빨리 배양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개의 지문을 25분, 30분 안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독해를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철저히 외우면서 그 어휘가 문장이라는 곳에서 우리말로 살아날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리는지, 사실 이거는 여러분 수험생들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독해를 그냥 뭐 기본적인 거 했다고 해서 단어를 외우면서 한다는 개념은 5, 60점 수준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좀 더 고득점을 노린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들은 자꾸 스크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문장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다시 그런 부분의 스타일을 어떤 다른 지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꾸준히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 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그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전체적인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모든 언어를 다, 어휘를 다 알고 푸는 게 아니죠. 그나마 앞뒤의 내용을 유추하면서 비슷하게 그렇게 푸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 있는 지문에서는 보시다시피 빈칸에 들어갈 거. 자, 동사 1, 2, 3, 4번의 뜻은 뭐 live, 살다, 그죠? agree 그러면 동의하다, charge 하면 뭐뭇을 부담 지우다, 그죠? 또는 뭐 그죠? 충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doubt 하면 의심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는 바로 두 번째 문장의 핵심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에. 자, in talking with other people. in talking 하면 뭐뭐 할 때 이렇게 배우죠. in ing는 뭐뭐 할 때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don't begin, 시작하지 마시오. by discussing, 토론하기 시작하지 마시오. things, 그런 일들. on which you differ. differ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differ, 의견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differ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agree잖아요. 그죠? 의견이 다른 일들을 가지고 막 시작을 하면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begin, 시작하라. by emphasizing,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 가라. 무엇을? 그런 일들. 너가 동의하고 의견이 같은 일들. 그래야지 뭔가 동병상련이 느껴지면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시간을, 지문은 충분히 줬지만 30초 안에 풀라 이런 지문이었어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법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1번은 아주 문제를 앞에서 힌트를 주었지만 2번은 블랭크 다음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보시면, 자, 포스트모던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어쩌라고 도대체. 그게 뭐예요? 여러분, 포스트모던 그러면 딱 어느 정도 시대가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죠. 그죠? 나름대로, it has no zero point. 그것은 시발점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고정된 본질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딱 뚝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it contains all the traces. 그것은 모든 흔적을 포함하기도 한다. 모든 것들에 has come before. 전에 나왔던 모든 것들의 흔적을 담아내기도 하고, it's dominating logic. 그것의
논리적인, 그죠? 논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의 지배적인 논리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힌트는 되는 거예요. 사방의 모든 것들의 흔적을 다 담아내고 있는데, 지배적인 핵심적인 논리는 뭐뭐의 그것이다. 자, 1번에 리얼리티 하면 실체, 2번에 하이브리드 하면 잡종이나 혼성체, 3번에 스페셜티 하면 특별한 것, 그죠? 특수성,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면 어떤, 그죠? 흉내를 내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모형, 흉내 이런 뜻인데. 자, 그 다음 봅시다. 결코 순수하지도 않으며 항상 타협하며 그리고 not either or but both and. not A, but B예요. A가 아니라 either or가 아니라 both and. 즉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뭐의 그것이다. 뭐겠습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고 둘 다를 포함한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혼성이나 잡종이라는 뜻이죠. 이런 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뭐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이 하이브리드지 뭐야? 이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기계라고도 할 수 없고 말도 하잖아요. 요즘엔 생각도 30% 저장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구글에서는 500년 사는 인간을 지금 500년 사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30%는 성공했다고 그러죠. 이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자체도 이건 보면 하이브리드의 하나의 결집체입니다. 혼성체인 거예요. 얘가 그저 나중에 요즘에 그 선전에 나오던데요. 야, 누구야? 보일러 켜주고 어머 해줘. 걔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결국 우리의 생각조차도 어디에 담아둘지도 몰라요. 아, 피곤하다. 오늘 이 생각 여기다 담아둬야지. 내일 칩으로 연결해서 받아야지. 이럴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다. 혼성체다. 잡종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 2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A, O와 B가 아니고 둘 다를 포함한다.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전문성이라든지 실체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 흉내내는 그것도 사실은 비슷하다는 얘기지만 두 개를 다 섞은 혼성체 잡종이라는 뜻이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에 되어 있는 단어를 찾는 거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글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죠? 앞부분에 나오기는 좀 어렵고 후미에 거의 결말 부분에 답이 나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자,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평범한 환경 하에서 개개인들은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 거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도난당하는 거대한 손실. 차 같은 거 잃어버리면 대단한 손실이죠. 그죠? 몇천만 원짜리. 자, parking in safe places.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한다든지, locking the car. 차를 잠금한다든지, 그리고 anti-theft device. 도난 방지용 장치를 이용한다든지 등등, etc. 그렇죠. 당연히 뭐 보통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걸 다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만 자, 뭔가 우리가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은 중요한 핵심 의제가 아니에요. 그러나부터가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되겠죠. 자, 일단 그러한 자동차가 insured, 보험이 가입되어지면 거의 each full replacement value 그러면 완전한 변제 가치에 맞먹는 보험. 그러니까 종합보험, 한마디로 종합적인 보험의 가치가 되도록 되어지게 된다면 운전자는 현저하게 동기를 덜 가지게 된다. to take 할 수 있는 이런 뭐 잠금 장치를 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주차를 안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 사전 예방 조치 그거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코션이 예방 조치란 뜻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된다. 뭐 1번의 디스카운트는 뭐 할인한다는 뜻이고요. 리워드 보상한다는 뜻이고 리스크는 위험에 빠뜨린다는 뜻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1, 2, 3번은 좀 가볍게 웜업을 충분히 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4번 정답. 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문맥상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수능 스타일이죠.
그리고 또 법원직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는 접두사나 전미사를 이용해서 단어의 정반, 그죠? 찬성과 반대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거니까 딱 보더라도 1번에 inconceivable,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conceivable이 상상할 수 있는 이고 inconceivable이 상상할 수 없는 이고, meaningful은 의미심장한 이고 meaningless 하면 의미가 없는 이란 뜻이고, 이런 된장.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다 정반의 개념이 다 될 수 있죠. 객관적으로 그러면 주관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네 번째, 옳은 그러면 틀린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야,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찌해야 되겠어요? 빨리 스피디하게 나가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Making and responding to works of art in many media,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예술 작품에 응대하는 것은 자, 사회적 관행이요, 실천이요, 실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매체가 뭐예요? 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멘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예술 작품 만들잖아요. 이 건물 앞에 다 하나씩 서 있잖아, 멀쩡멀쩡, 그죠? 이 사람이 반응이 없네? 고개를 끄덕거려 주어. 자,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행, 그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 다음에 대디야, 이러한 실천 실행들이 어떤 독특한 한 사람의 발명품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사회적 관행이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1번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국어의 문제, 어떤 의도, 바로 어떤 개인, to make art,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개인의 바로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떤 의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야,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술작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맞아. 그런데 나 혼자 전혀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 안 된 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이렇게 국어를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잘 이해하면서 독해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meaningless가 되겠네요. 그죠? meaningful이 아니라 meaningless. 이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표현으로서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A번에 The Wright Brothers. 자, 이걸 딱 읽는 순간 여러분 뭐겠어요? 라이트 브라더스 메이든 보이지, 처녀항해라고 그러죠. 최초의 비행기 타는 걸 처녀항해라고 그러죠. 라이트 형제의 최초의 비행은 1903년 12월 며칠? 7일 날짜의 최초의 비행은 어쨌다는 겁니까? 그죠? 바로 1번 전치사, 2번 전치사, 3번 접속사, 4번 접속사. 이런 건 바로 전치사 뒤에는 절을 쓸 수 없고 접속사 뒤에는 절을 쓸 수 있다. 레스티드가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3, 4번으로 굳어집니다. 접속사가 나와야 되죠? 절이 형성되니까. 1903년 12월 7일에 이렇게 했던 것이 단지 12 seconds. 야, 그랬구나.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12초 동안 지속되었고 단지 120피트 상공. 120피트 상공. 그래서 커버라는 게 사정거리 안에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비행기가 지금 수천 피트로 뜨잖아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120피트 상공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커버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 단지 120피트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 당신은 좀 더 멀리 공을 던지려면 던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it displayed the possibility. 그것은 보여주었다. 가능성을. conquering air itself. 공중 자체를, 세계로 향하는 공중 자체를 conquering, 정복할 가능성을 나타내 준 것이었다. 그 공중을 떠서 돌아다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3, 4번 중에서 계속 갑니다.
The flight proved highly. 그러한 비행은 증명되었다. 몹시 미국 정부의 embarrassing. 간단한 거지. 비행은 미국 정부에게 당혹스러움을 주었다는 뜻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비행은 당혹스러움을 주는 요인이지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정류 타동사는 사물일 때 현재 분사를 쓴다. 답은 4번입니다. 풀지 않고 푸는 거, 이거 읽지 않고 푸는 방법이죠? 자, 그렇잖아요. embarrassing이 당혹스러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비행이. 왜 그랬을까요? 밑에 읽어볼까요, 좀? 자, 미국 정부는 through the army, 군대를 통해서 had given seed money, 종잣돈을 준 적이 있었대요. to a similar program, 비슷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under the direction of Samuel P. Langley. Samuel P. Langley라는 사람의 지시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돈을 투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2초 뜨고 단순히 120피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그죠? 돈을 투자했는데. 시드머니가 뭐야? 종잣돈. 모든 것을 아주 반드시 중요할 때 써먹어야 되는 게 종잣돈이거든요. 시드머니가. 그런데 12초 했다 그러면 당혹스러웠겠지.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Modern industrial societies end up their problems죠. 현대의 산업사회들과 그 사회의 문제는 점점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뭐뭐 때문에 자, no person today, 어떤 사람도 오늘날 can master all the social sciences, 모든 사회과학을 숙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6번 문제도 늘 제가 강조하던 데서 나왔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에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시생들은 N이가 긍정문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전체 개념. 아이라면 누구나 다 그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아이라도 그건 할 수 있다. 하지만 N이로 시작하는 어떤 주어도 부정문의 주어는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지. N이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쓰인다.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못 씁니다. 이렇게 못 써요. 어떤 아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No child can do that. 이리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한 사람이 오늘날 지리, 역사, 사회, 여러 가지 모든 사회 학문을, 사회과학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있긴 뭘 있어. 한 가지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노가 맛있겠죠. 상식선에서 풀어도 되지. 노가 들어가면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growing emphasis in place. 점점 강조되어지고 있다. 어디에 대해서? interdisciplinary approach. 학문과 학문 간의 연관성인 접근법이라는 뜻이죠. 학문은 딱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학문과 학문이 접하는 연관성이 있는 이런 뜻이야. interdisciplinary가 학문과 학문 사이에 관계가 있는 접근법이 그런 뜻이죠. Too many social problems,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Interdisciplinary approach means 학문과 학문 간 관계가 있는 접근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대시냐 와시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방직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왔 다음에 앞에 더 포스트라는 선행사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지금도 앞에는 동사니까 볼 것도 없이 만약에 뒤에가 불완전 문장이면 와시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대시 나와야 되는데 A group of social scientists, 한 무리의 사회과학자들은 다른 전문 with different specialties, 다른 전문성을 가진 한 무리의 사회과학자들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어떠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죠?
따라서 that을 써야지. 6번에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으로. 자,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lexander loved sports. 알렉산더는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riding more than anything. 그 어떤 것보다도 타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 아까 비교급 했잖아. 봐봐. 긍정주어, 긍정주어, riding more than anything. 어떤 것보다도 타는 것. any 단수명사. 최상급 표현이잖아. 그죠? 그런 뜻이야. 그래서 타는 걸 제일 좋아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더 잘 타지 못했어요. 그보다. 그의 아버지는 그래서 한 번은 아름다운 말을 사왔죠.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말. 그의 이름하여 보세팔로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보세팔로스. 자, whenever anyone tried to mount him. 어떤 사람이 그 말에 오르려고 시도할 때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땅바닥에 그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was thrown up. 자, 이때 힘은 말이죠. 보세팔로스. 그렇지만 알렉산더 worked out. 알아내었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하는지를. 그죠? 내동댕이 치는 이유를 알아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he도 힘. 자, 그 말은 두려웠어요. 그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turn the horse head. 그의 말의 머리를 해 쪽으로 향하여 틀었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땅 위에 있는 그죠? 그 명마가 지 그림자가 두려웠다는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래도 뭐 이게 아킬레스건이지 그한테는. 자, 그렇습니다. stroking him gently 부드럽게 그를 쓰다듬으면서 알렉산더는 swung 즉 다시 말해서 그 스스로 말등 위로 몸을 날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he는 누구야? 알렉산더. 답은 4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어법입니다. 현분, 과분하라. 1번 같은 경우에 동사면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거고 동사가 아니면 과거분사면 맞는다는 얘기죠. 왜? found가 타동사인 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는 얘가 과거분사야지만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문장은 in agreement with the Egyptian 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ntiquities, 유물들이죠. 유물들에 대한 이집트 고대 법원의 그죠? 대법원, 이집트 대법원의 그러한 유물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서 프랭크 가디오와 그의 팀은 바로 확실히 하였다. 유물들, 그들의 탐험에서 발견된 유물들. 말 되네요. 그래서 발견된 맞고요. 동쪽 항구에 남아 있었어요. 결정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가능한 그러한 about the partial creation of an underwater museum at the site. 그 위치에 그저 수중 박물관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건설에 관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트포트상에 남겨두기로 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중요성, 일부 그들의 발견품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남겨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유물이죠, 대문, 그죠? 유물들을 어디에다가 바로 그 seabed 그러면 바로 해저에 손이 닿지 않는 그 위험한 곳에 그들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뭐뭐하지 않은 채로 정확한 시각적인 기록이라든지 그들의 외관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미래의 학자들이 그들을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한 그런 기록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댐도 맞습니다. 그러한 유물들을 역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찌했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일시적인 이동에 있었습니다. 몇 개의 그러한 물건들을 그들의 해저의 위치로부터 바로 선발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다시 해저로 돌려놓도록 그러한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캐스팅 앤 된 리터닝이 캐스팅과 리터닝이 병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캐스팅하고 다시 그것들을 해저로 되돌려 놓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해저 사이트로부터 몇 개의 물건을 옮기는 겁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옮겨 놓는 것에 있었다. 그렇지?
그 방치해뒀다가 획 쓸려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the replication process, 복제 과정들은 overseen. 이것도 보세요. 뭐 C 같은 거 하나만 알면 되지. C, so, seen. 그때 over 붙이면 되지 뭐. 자, 여러분 얘는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PP죠. 근데 지금 거기는 뭐예요? 본동, 준동. 뭐가 필요합니까? 본동사가 필요하지. The replication process 뒤에는 by Georges Bracott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감독되어졌다.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was overseen 해야 되겠지. overseen. 그 was가 빠졌어요. was가 빠졌어. 본동사에서는 비동사 PP를 써야죠. 얘는 과거분사니까. 거기에 만약에 overseen 자리에 동사가 있다 그러면 저 뒤에 부분에, 그죠? 동사가 없으면 overseen이 맞으려면 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French artist는 브로코트와 동격이고 후절은 끝까지 아티스트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니까 overseen 자리에는 본동사가 필요하다. 보세요. 현분, 과분, 본동, 준동 다 그런 문제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중요하죠. 따라서 수동태가 그냥 비동사를 지켜버린 그런 문제. 4번이 정답이네요.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아까 오전 시간에도 간단히 말했는데, 자, since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since는 과거 동사가 나오면 뭐뭐 이래로라는 해석이고, since 다음에 현재 동사가 나오면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 지금 해석을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맞는 건데, since 다음에 현재형 동사가 있죠? 그 때문에라고 해석이 돼야지. 자,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피적인, 피하고 싶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nothing less than, 그야말로 이 뜻이야. 잘 알아도. 그야말로 the chances of humankind surviving on this planet, 이 행성에서 살아남는 인류의 생존 가능성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말되죠? 때문에라고 제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거기도 다 읽지는 마시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보시면 위에서부터 쭉 이어가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끝에 At the rate that the human race, 인간이 is using scarce and limited resources, 희귀하고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속도로, 인간도 지금 아주 희귀하고 제한된 자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속도로 볼 때 그것은 마치 뭐뭐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조치들이 당장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미래의 문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문명의 미래는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하다. 그치? 우리가 이렇게 막 쓰고 그러면 당장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당장 모여서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당장 2부제 실시하고 1년 내로, 그죠? 일주일에 승용차 한두 번밖에 못 타고 다닐 수 있는, 자기가 정하는 거야. 1년에 난 10번 타겠어. 그래서 그런 날짜를 크게 써붙여놓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안 그러면, 그죠? 어기기만 하면 벌금 1,000만 원 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를 어떻게 살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죠? 승용차 없어서 살잖아요. 승용차 버려야 됩니다. 승용차가 애물단지예요. 세금만 많이 먹고. 승용차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죠? 잠깐 타는 건 몰라도. 자, 그래서 거기는 보시면 is 다음에 uncertain, 불확실하다. 자, to say the lea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it follows that, 그건 무슨 뜻이냐? it follows that 그러면 당연히 뭐뭐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to say the least 그러면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이런 뜻이고요.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다음과 같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것이 맞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주제는 단순하고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취급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 복잡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특히 대절이하를 고려해 볼 때 Sustainability is not a goal.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복잡한 주제가 단순하고 그죠?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아주 간단한 쉬운 그런 처리를 갖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consider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considering. 자, 이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뭐뭐라고 여겨진다는 뜻의 명사구가 나와서 이게 보호로 쓰이는 거면 PP가 맞지만 여러분 시험에 considering that, considering 명사구. 제가 이거 문제를 들은 사람들이 뭐 몇 명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 얘도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giving that도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 근데 이 뜻이 다 뭐라고요? 무엇을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은 이 뜻이에요. 뭐뭐라고 여겨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뭇을 고려해 보면 뜻이에요. 지금 느낌, 그 의미상으로. 지속 가능성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런 뜻이. 그래서 이건 컨시더링이 정답이죠. 그리고 4번과 같은 경우는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이끌어준다. 현재의 세대에게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분사구문 더 좋은 발전을 일으켜낸다. 그들의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들이 물려받게 될 세상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켜준다. enhancing. 분사구문 맞죠? 거기도 동사가 아니라 분사구문. 잘 썼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그래서 9번은 3번의 considering이 맞아요. 대화에 빈칸에 알맞은 거 찾아라. Jenny, have you signed up for the in-service training next week? 제니야, 너 사인업 했냐? 서명했냐? 다음 주 연수교육에 서명했니? 아니, 아직 못했어. 넌 어떠냐? 나 이미 했지. 다음 주 수요일 세션으로. 잘했구나. 하지만 난 유감스럽게도 주중에 on weekdays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나는 들었어. 주말에도 역시 프로그램이 있대. 정말? 하지만 공간은 제한되어지겠지. 틀림없이. 그러면 빨리 가서 서명해야 되겠다. 이거지 뭐,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어요. 그런 거야. 뭐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11번 갑니다. 그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제는 다 읽을 필요 없죠. 자, cholesterol lowering drugs. 주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은 among the most widely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약물 속에 있다. 세상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가장 세상에 흔한 약 중에 하나다. 너의 몸은 생산한다. 콜레스테롤을. 그리고 그것은 발견된다. 많은 음식 속에서. 야, 음식 먹을 때마다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그런데 하지만 그러면 주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지. 누구나 다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지만 이라고 던지는 거는 바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What is it for? 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분명히 there is a reason. 하나의 이유가 존재한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존재 이유. 왜냐하면 당신의 간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왜 그럴까? 당신은 놀랄지도 모른다. 알게 되면 당신의 몸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좋은 건강에 어떠한 파운데이션, 그러한 설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주제는 뭐겠어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비록 더 시네마, 영화가 종종, most often, 아주 자주자주 비교되어질지라도, 문학과 영화가 자주자주 비교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훨씬 더 흔한 경우를 가지고 있다. In common with architecture. 건축과 영화가 더 공통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보통 영화는 문학과 비교하지만 영화는 건축과 더 많은 관련성을 흔히 가진대요. 이 사람 이걸 하고 싶은 얘기죠. 자, 두 가지 형태는 대중적이고 협동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와 건축은 1번 예술적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신성하다. 생산적이다. 요거는 다음번 문장이 핵심의 키워드죠. 두 가지 예술에서 영화와 건축이라는 예술에서 경제적인 constraint, 제한이죠. 그죠? 경제적 제한이 항상 dictated 그러면 dictated 그러면 이것은 뭐뭐에 영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받아 쓰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뭐에 영향을 준다. 경제적인 constraint, 어떠한 제한, 경제적 제한. 그럼 뭐야? 경제 얘기하는 건 비용이지 뭐겠어.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연결고리입니다. 반드시 맞으셔야 되겠죠. 자, motivating concepts that guide disaster mana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디제스터 매니지먼트 하면 재난 관리를 가이드하면 이끌고 지도한다는 뜻이죠. 재난 관리를 이끌고 지도하는 동기부여 개념, 즉 생명에 해를 끼치고 재산에 해를 끼치고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의 감소라고 하는 동기부여 개념은 largely the same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똑같다. 그렇죠? 어느 나라가 재난과 생명과 재산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걸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다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겠죠. 자, 그렇지만 otherwise, however, 그렇지만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만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냐? The capacity to carry out this mission,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is by no means가 뭐야? by no means, never, 그죠? 이게 또 뭐 공부하면서 내가 볼 때는 문제 풀면서 최소한 못 써도 20번 이상은 쓸 거예요. by no means는 never의 뜻이고 by all means는 부디 제발 좋고 말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never, not at all, not in the least. 그 다음에 under no circumstances, 또는 on no account, in no way. 결코 뭐뭇이 아닌. 이런 거죠. 선생님하고 할 때는 쉬운데 혼자 하려면 잘 안 돼, 그죠? 여러분이 강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멘토하고 같이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딱 풀어야 되는데 긴장하니까. 자, 그러면 거기는 뭐 그렇지 않으면이 아니라 하지만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유니폼, 동일한, 똑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런 걸 막아보려고 하는 건 동일한데 능력은 다르다.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3번에서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러나.
자,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그냥 넘어서 B번으로 가서 맨 위에, 바로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나, no nation, 어떠한 국가도 regardless of its wealth or influence, 그 나라의 부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is advanced enough to be fully immune from disaster's negative effects.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면역성이 있을 만큼 발전된 나라는 없다. 그렇죠? 미국이라고 뭐 다리 안 무너져요. 뭐 굉장히 강한 것처럼 하더니 몇 달 전인가는 다리도 무너졌잖아요. 우리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그건 똑같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서 면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들은 없다. 자, The emergence of a global economy, 세계 경제의 출현, 등장은 make it, 그것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뭐야? To contain the consequences of any disaster with one country's borders. 어떤 나라의 국경 안으로 어떤 재앙의 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반대로 뜻이 아닙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내용과 일치. 이거는 이제 최대한 빨리 읽어야 됩니다. 내용 파악이 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데 빨리 읽어야 되겠죠.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에 1번. 리피도프테라. 뭐야? 리피도프테라. 무슨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무슨 많이 봤는데. 리피도프테라는 모든 성충의 몸이 큰 비늘로 덮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비와 나방은 다른 어떤 곤충 집단보다 크기가 더 다양하다. 그 다음에 에리오크라니드 나방은 날개 길이가 2분의 1인치다. 나비는 쉴 때 텐트처럼 날개를 접는 경향이 있다. 자, 올라가 봅시다. 브라이트 버터플라이와 모스, 브라이트 나비와 나방은 수적으로 14만 종에 달한다. 단지 비틀즈, 딱정벌레만이 그 수를 초과한다. 그 뜻이 딱정벌레가 제일 많고 나비와 나방이 14만 종에 이른대요. 그런 뜻이죠. 단지 딱정벌레, 비틀즈만 그것을 초과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리피도프테라는 바로 The Oldest Scientific Name, 그러한 순서의 과학적 이름으로서 리피도프테라 그 순서, 그 종의 과학적 이름으로서 의미한다. Scaly winged, 스케일리 그런 뭐 비늘로 덮여 있는 날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작은 그러한 비늘이 날개를 덮고 있고 몸을 덮고 있다. 대부분의 그러한 성충 형태의 이런 뜻이네요. Adult forms. 그러면 1번 리피도프테라는 모든 성충의 몸이 큰 비늘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비늘로 덮여 있잖아요. 그죠? 1번 아니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크기가 나비와 나방은 다양하다. 더 다양하다. 어떤 다른 곤충 그룹보다도.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 그죠? 2번이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맞춰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틀렸지. 뭐 2번 맞았는데 더 읽을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스펜서 스탱호프라는 것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내용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스펜서 스탠호프는 바로 중산층의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왔으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럭비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자, 그는 바로 G.F. 와츠와 함께 예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대. 그리고 이탈리아를 방문했어요. 그와 함께 1853년에 그는 바로 젊은 예술가들의 그러한 동호회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Around the Pre-Raphaelitis라고 하는 1850년대 중반에 프리라파엘리티스라고 하는 그러한 주위의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의 한 사람, 서클의 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다정다감했죠. 버니 존스랑 같이. 그 사람은 그의 그림에 영향을 주었고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최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로얄 애카데미에서 1859년에 그리고 나중에 그로스베너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3번 보세요. 1859년 그로스베너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린 게 아니라 다음 두 번째 열었던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제목 찾기다. 그래서 제목 찾기.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사나 명사구를 골라야지 한쪽 일부분으로 치우친 걸 고르면 안 됩니다. 자, archaeological finds come in many forms. 자, 고고학적인 발견품들은 많은 형태로 등장합니다. as artifacts, 유물, 인공물질, 그 다음에 식량의 잔존물, 집, 그리고 인간의 뼈, 그리고 기타 등등의 바로 고고학적 발견지가 여러 형태로 등장하죠. 이와 같은 발견품들은 통상적으로 cleaned, 명확하게 드러나며 분류되어지며 그리고 cataloged, 즉 역시 카탈로그라는 거죠. cataloged in the field before being packed for transport for the laboratory. 실험실로 트랜스포트 되기 위해서 packed, 잘 포장되어지기 전에 그 분야에 관련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이 뜻이에요. 포장하기 전에 분류해야지. 그냥 무조건 쌀 수는 없죠. 그런 순서적인 거. 자, 일단은 back from the field. 그러한 들판, 야전으로부터 돌아오면 이와 같은 자료들은 무엇을 포함해서 발견품을 포함하고 그리고 자세한 기록과 그림과 다른 기록적인 자료들을 그 분야에서 습득한 자료들을 포함시켜서 이런 자료들은 subjected to analysis, 분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분석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분석되어진다. 자, 위에서 얘기한 대로 자료 여러 가지 그림, 기록, 그 다음에 습득되는 것들을 다 위해서 분석이 되어진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고고학적인 발견품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잘 보존하려고 하는지 과정이죠? 그럼 1번, 여러 가지 실험 분석. 고고학적인 발견에 대한 실험 분석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 뭐 시약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죠. 두 번째, 고고학적인 발명품의 유물들에 대한 처리와 분석. 2번이 정답이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거는 이제 순서 정하기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언어적인 단서를 잘 이용해 봅시다. The metaphors or analogies that we chose to think about ourselves can help different effects on our understandings and our actions. 자, 메타포스 하면 은유, 암유 아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마음은 그죠? 뭐라? 이것이 메타포스, 안유와 암유나 음유를 가리키죠. 은유법이나 또는 유사유추, 은유나 유사유추, 애널로지라고 하죠. 비유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은유와 비유 등등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 그죠?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 근데 어쨌든 은유나 암유가 우리가 하는 행동에, 그죠? 만약에 여러분은 나를, 그죠? 밥 먹여주는 존재로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나의 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대하는 행동이 그저 되게 저기 하겠지만 이런 인간들, 내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쥐어받고 있겠죠. 그죠? 재미없네 이게? 계속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생각이 바로 그저 지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자, A번에 예를 들어서 마이클 화이트 앤 데이빗 앱슨이라는 사람은 설명합니다. 데디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들과 그 인간관계가 복잡한 기계처럼 기계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위 think의 동그라미죠. think. 첫 번째 네모 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복잡한 기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꼬리가 이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 꺼져 그러면. 그거 다시 배워. 자, B번 볼게요. B번 보세요. Someone who is guided by this metaphor. This metaphor.
이와 같은 은유에 의해서 가이디드, 이끌려지는 누군가는 이런 은유 있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마음은 그죠? 이런 게 있냐고. 없잖아, 디스가. B번 들어갈 수 없어요. 2번, 3번 당장 버려야 됩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An example of this. 이런 것의 한 실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시된 문장을 C번에서 받았다면 C번이 먼저니까 4번이 될 텐데, 이런 한 실례는 우리가 말할 때와도 같다. 분노가 바로 우리들 안에서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와도 같다. 스팀처럼 압력솥 안에서, 그리고 그 스팀이 밖으로 나와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쿠커가 밥솥이 폭발할 것이다. 갑자기 이상하게 너무 신뢰가 너무 직접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답은 A가 당연히 먼저입니다. A, C, B 읽어봐야 돼요. 자,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걸 한번 쫙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고자 선택했던 그러한 은유와 또는 비유 등등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행동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슨이라는 사람은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복잡한 기계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그들의 문제를, 그죠? malfunctions, 고장처럼, in the machinery, 기계 속의 고장처럼 보게 될 것이고, 그 해결 방법은 그들을 수리하게 되는 것이다. 기계가 그러하듯이. 그렇잖아요. 기계로 보면 기계를 수리하면 되니까 수리한다고 본다는 거지. 생각의 차이가 생각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C. 자, 이와 같은 신뢰의 하나는 우리가 말할 때와도 같다. 분노가 압력솥 안에 수증기처럼 우리 내부 안에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그 수증기가 밖으로 나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쿠커가 폭발할 것이다. 와 같이 말할 때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잖아. 압력솥에서 계속 그 안에 분노가 쌓여가면 이거를 빨리 배출하지 않으면 압력솥 폭발하듯이 사람도 폭발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이 비유하잖아요. 따라서 B번, 이와 같은 은유에 의해서 안내되고 인도되는 누군가는 아마도 바로 그 사람이 환기하도록, 그리고 표출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게 될 것이다. 분노를 바로 점점 끌어오르는 압력을 방출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A번. 1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그래, 흐름으로 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볼 때는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다른 건 쭉 보면서 의뢰가 들어왔어. 몇 점 정도 맞으면 되느냐. 저랑 같이 공부를 쭉 정상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하반기 한 9월부터 해서 9, 10, 11, 12 그리고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1, 2, 3, 4 8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왔다면 다 70점은 기본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법 없고 독해도 다시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적어도 합격하려면 85점은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 왜냐하면 이게 한두 개는 실수할 것을 고려해서 사람이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합격하겠지만 대부분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한두 개는. 90점에서 적어도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한두 개 있었으니까 한 점 50점 정도 깎아서 85점. 이렇게 결론 내드렸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자, 18번 갑니다. 자, the closer the individual film came to being described by the first term in each pair, the more. 보세요. the closer 밑줄 쳐. 두 번째 줄의 끝에 the more 밑줄 쳐. 이게 바로 이거 아니야. 또 나와. 이 사람도 되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 대세야 이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가 더더욱 하면 할수록 주어는 더더욱 뭐뭐하다. 덜 하면 할수록 덜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각각의 영화가 묘사되어지면 근데 더 클로저는 누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described 수식하는 말이에요.
각각의 영화가 더 밀접하게 묘사되어지게 되면 될수록 뭘로? By the first term, 첫 번째 용어로 In each pair, 각각의 쌍 속에 있는 각각의 페어라는 게 쌍이죠. 쌍. 커플. 근데 우리 사람은 커플이라고 하지만 단어나 이런 어구는 페어라고 그래요. 페어. 그러니까 각각의 쌍 속에 있는 첫 번째 말에 더 가깝게 묘사되어지면 질수록 the more each difference from Hollywood films. 할리우드의 영화로부터 나오는 그 차이점은 더더욱 여겨진다는 거죠. 혁신적이다. 그럼으로써 긍정적이다. 첫 번째 쌍으로부터 묘사되는 말인지 그게 나와야 돼. 그 말. 근데 이게 좀 쉽지 않거든. 갑자기 이치페어 뭐냐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빨리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세요. 독일의 영화의 어떤 것은 분명하게 견주어지고 비추어졌다. 미학적이다. 라고 독일의 영화는.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죠? 미국에서는 독일의 영화라고 하는 말은 came to mark out, 표시하게 되었다. 미학적인 공간을 표시하게 되었다. 독일의 영화라는 그 말이 결국은 미학적인 공간을 표현하게 되는 말이 되었대요. If you will. 이게 무슨 뜻이에요? If you will. 갑자기 너가 그런다면? 그게 아니라 이건 말하자면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as it were. 말하자면 어딘가 바깥쪽이죠. 규범적인 전통적인 할리우드 스타일의 경계의 바깥쪽인 미학적 공간을 mark out. 그렇게 표시하게 되는 그런 용어가 되었다는 거야. 바깥쪽. 규범적인 걸 벗어난 거. 독일의 영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At issue was how far outside. At issu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전명구가 되는 거죠. At issue. 논쟁 중인 것은, 이 뜻이야. 논쟁 중인 것은, at issue가 되는 것은, how,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였으며, 그리고 whether this aesthetic distance from the Hollywood cinema, 이와 같은 할리우드 영화로부터의 이러한 미학적인 거리가 constitute, 구성하고 있든지 어떤지, 긍정적인 것을 차이를 구성하든지 또는 부정적인 미학적 차이를 구성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어떤지에 관한 것이 논쟁점이었대요.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외부로 떨어져 있고 이런 미학적인 할리우드 영화로부터의 거리감은 긍정적 미학적 차이냐 부정적 미학적 차이냐를 구성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자, 세 번째. Discussions of individual films. 각각의 영화의 discussions, 토론들은 각각 영화를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tend to 부정사, 하는 성향이 있었다. To be framed, 형성되어지는 성향이 있었대요. 세 가지 미학적인 criteria, 기준.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미학적 기준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성향이었었는데 각각 여기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게 이게 each가 주어고요. having이 분사구문이야. 각각의 기준은 두 개의 긍정적 부정적인 차원을 다 가지고 있었으며 즉 다시 말해 스펙타큘러하냐 익세시브하냐 극적이냐 과도하냐 콤플렉스하냐 엘리티스트하냐 복합적이냐 엘리트적이냐 and artistic 예술적이냐 셀프 인덜전트 방종적이냐 와 같은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었으며 바로 첫 번째 각각의 쌍이 이거야. 스펙타큘러, 엑세시브, 컴플렉스, 인텔리전스, 에디스터, 셀프 인덜전트 이거야.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문장. 그렇지만 후자에 의한 용어에 의해서 규정된 영화는 너무도 디퍼런트하고 그럼으로써
너무도 낯설다라고 보여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4번이 정답.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여지는 거죠. 소통 위에서 모여지는 거죠. 즉, 리더와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 바로 독특한 그러한 리더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소통하면서 지도자와 추종자들 사이에 리더십이, 그죠? 하나의 어떠한 형성이 되어진다. 중심이 된다는 거, 리더십이. 자, 리더십으로서 생각하면서 리더십은 여겨진다면, 그러니까 sort of에서 relationship이 뭐뭐라고 여겨지게 되는 리더십은 즉 과정이 된다는 거죠. 콜라보레이션, 협동의 과정이 된다. 일어나는 리더와 팔로우, 추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협동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영향을 준다. 그리고 팔로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두 지도자와 팔로우 모두가 바로 번갈아가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인턴 번갈아가면서 차례차례 그 상황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서로 이건 뭡니까? 지도자의 어떤 특징이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통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건 안 나온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A Leader in the Fundraising Campaign, 자금을 모으는 캠페인에서 지도자는 알고 있다. 모든 조치와 절차를 자금 모으는 절차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한 지식으로. 이건 갑자기 서로 소통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 독단으로서의 능력 발휘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아니라고 보고요. 4번 이와 같은 접근은 강조하고 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직선의 원웨이,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1, 2, 4번이 자연스럽죠. 3번 빼야 되겠네요. 20번 갑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요지는 뭐야? 주로 앞에 나오거나 그렇지 않고 앞에서 주제문이나 요지가 없으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갑니다. When the state spends money, 그 국가가 돈을 소비할 때, 그 국가가 세금에 의해서 거두어들인 돈을 소비할 때 그것은 바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주머니 바깥으로, 세금 납세자의 주머니 바깥으로 그것을 주머니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 그것이 소비되어지는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돈을 넣어주기 위해서 납세자의 주머니 밖으로 돈을 꺼내는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알지? 결국 우리가 세금 낸 거 네가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 보면은 좀 분노하는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 걷다 써 이러는데 물어보고 싶어. 세금 너 얼마나 냈냐? 물어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 자, 지출이라는 것은 maybe really 진정으로 투자인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교육은 투자인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의 의무. 그렇죠? 교육은 100년대계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투자라는 것이 건전하다면, 여기서 provided는 if의 뜻입니다. 만약에 그 투자가 건전한 것이라면 공공 지출은 분명히 정당화되어지는 것이다. 커뮤니티는 궁극적으로 풍부해지지 못할 것이다. 멈춤으로써 교육하는 것을, 그들의 아이를 교육하는 걸 중단하면 발전하지 못하리. 뿐만 아니라 하버스, 항구나 도로나 공공의 그러한 업무들을 일반적으로 무시함으로써도 바로 풍요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런 투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국가는 통보해야만 한다. 납세자에게 그러한 세금 계획을. 그게 요지가 아니고요. 두 번째, 공공 지출을 줄이는 것은 그 지역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없죠. 돈을 풀질 않는데. 자, 공공의 지출은 정당화되어질 수 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적당한 투자는 알바른 투자, 올바른 투자를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는 더 많은 돈을 소비해야만 한다. 공공 업무에 대해서. 교육보다도. 그 얘기 아닙니다. 교육이든 뭐든 정당성이 부여되는 투자를 과감해야 된다는 거니까 3번이 응답이 된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해보시니까 막상 뭐 혼자 하면 독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나열되는 방법을 잘 이해해서 앞뒤의 조율을 잘하면 충분히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청출어람 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머리로 신선한 머리로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85점 제시했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번 시험에도 잘 보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